안녕하세요, 허니정입니다. 오늘은 벌들에게 설탕물을 줄 건데요. 그 전에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축소한 꿀벌들이 10일이 지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고 설탕물을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벌통의 10일 전 모습이고요. 10일 후의 모습입니다. 약했던 통이었고 그래서 화분떡 소모도 적은 것 같죠? 두 번째 통의 10일 전 모습, 그리고 10일 후의 모습입니다. 화분떡 소모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통의 10일 전의 모습이고 10일 후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강했던 통이라 화분떡 소모가 좋습니다. 네 번째 벌통의 10일 전 모습이고요. 10일 후의 모습입니다. 화분떡을 거의 다 먹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벌통의 10일 전 모습, 10일 후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다섯 번째 벌통 화분떡 소모가 좋네요. 첫 번째 벌통부터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세력이 약한 첫 번째 통이 화분떡의 소모도 더딘 것 같고요. 지금 착봉도 여전히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화분떡의 소모량을 통해서 벌들의 번식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화분떡을 빨리 그리고 많이 먹는다면 왕성하게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화분떡을 적게 먹고 있으면 번식이 저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올해 2월달처럼 강추위가 길게 오면 또 화분떡 소모가 적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을 두 장으로 축소하지 않고 한 장으로 축소를 했다면 화분떡의 소모가 지금보다 더 빨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별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벌통은 딱 봐도 양호해 보이죠? 화분떡을 많이 먹고 또 적게 먹는 통이 있다면 아예 화분떡을 안 먹는 통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벌들의 먹이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꿀이고 두 번째는 꽃가루예요. 지금 시기에는 자연에서 꿀 그리고 꽃가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벌들의 번식을 위해서 꿀 대신 설탕물을 주고 있고 또 꽃가루 대신 화분떡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벌들의 생존에 있어서는 이 당액이 필요하고요. 번식에 있어서는 화분떡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 큰 벌들은 꿀을 먹고 애벌레들은 꿀과 꽃가루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화분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는 화분떡을 먹는 애벌레가 없다는 거고요. 애벌레가 없다는 거는 알이 없다는 거고 알이 없다는 거는 여왕벌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분떡 하나만으로도 벌통 내부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벌통은 화분떡 먹는 걸로 봐서는 번식이 더디다. 그리고 두 번째 벌통은 화분떡 먹는 걸로 봐서는 번식이 양호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개의 벌통 중에서 세 번째 벌통이 가장 좋았죠. 지금 보시는 세 번째 벌통 역시나 화분떡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부에서의 번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즉 애벌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벌을 축소만 잘 해 놓으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벌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단지 우리는 화분떡과 설탕물이 떨어지지 않게만 하면 돼요. 근데 화분떡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어렵지가 않거든요. 화분떡이 줄어들면 화분떡이 줄어드네 하면서 재빨리 보충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설탕물은요, 우리가 설탕물을 주게 되면 벌들이 그 설탕물을 물어다가 소비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된 먹이를 가늠하시는 거는 초심자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장된 먹이가 조금만 있어도 먹이가 있네 하시면서 한동안 먹이에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먹이가 고갈되면 번식에도 타격이 크고 또 질병이 발생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다가 간혹 또 굶어 죽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이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히신다면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설탕물을 1리터씩을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바쁘셔서 나는 벌을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주에 설탕물을 의무적으로 2리터씩을 주시다가 나중에 이 먹이에 대한 감이 잡히시면은 그때는 뭐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착봉을 잘 하셨고 또 먹이를 잘 주신다면 소비를 한 장 한 장 꺼내서 확인을 해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자주 열어보는 것은 벌에게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초심자분들은 자주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잘 하시는 분들은 벌통을 안 열어봐도 벌통 안에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내 벌은 지금 먹이가 얼마나 있고 화분떡이 얼마나 남았고 산란은 몇 장 갔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초심자분들은 안 열어보시면 몰라요. 그래서 안 열어봐도 벌통 내부의 진행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되실 때까지 자주 열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벌의 행동만 보더라도 벌의 날개짓만 듣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벌통까지 확인을 했고요. 부족한 먹이들 보충을 해 줍니다. 화분떡을 다 보충을 했으니까요. 이제 설탕물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물을 만드는 비율도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준비하시고 피트병에다가 물을 반씩 담아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설탕으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죠?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꿀을 뜨는 5월달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야 될 것들도 좀 있고 꿀병도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을 뜨고 나서는 그 꿀을 또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탕물이 다 녹았으면 설탕물을 줄 거예요. 벌통을 열면은 벌통 안에 사양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나무로 만든 통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설탕물을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들이 그 설탕물 냄새를 맡고 통 안으로 들어가서 설탕물을 물어다가 벌집에다가 소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벌통 안에 있는 사양기 안에다가 직접 설탕물을 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벌문, 소문에다가 이 급수기를 활용해서 또 사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사양, 반자동 사양, 외부 사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밖에서 설탕물을 주게 되면 호스를 타고 이제 벌통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사양의 방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벌통에 들어있는 나무 사양기 안에다가 사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양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벌 양이 적은 통은 적게 사양을 하시고요. 벌 양이 많은 통, 세력이 좋은 통은 많이 사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4번 통까지 사양을 했고요. 마지막 5번 통을 열어 볼게요. 5번 통은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 사양기에 곰팡이가 생겨서 밖으로 빼냈거든요. 그래서 이 통에는 나무 사양기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봉지 사양이라는 게 있어요. 봉지에다가 설탕물을 보시는 것처럼 따라요. 그리고 공기를 뺀 다음에 묶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바로 올리게 되면은 벌들이 눌려 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벌들을 일단 비키라고 하고 좀 들어가라 하고 벌들이 없는 부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것을 봉지 사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든 통의 사양을 다 마쳤습니다.